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KUMC TV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백악관 코로나19 고문이 13일 코로나19 백신의 감염 예방 능력이 너무 낮다고 시인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점은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높다 보니 백신이 너무 잘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뷰 후반 자신의 코로나19 감염에 관해 말하기 전에 백신은 입원과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은 잘 막아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보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81세인 파우치 박사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부스터샷도 2차례 접종했지만 지난달 코로나19에 돌파 감염이 돼 자택에 격리된 바 있습니다. 그는 이 나이에 백신을 접종하고 부스터샷도 맞았지만 백신이 나를 감염해서 막아주진 못했다. 그렇더라도 중증이 되는 걸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확신한다며 내가 경미한 증상에 그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의 관심은 예전보다 덜해졌지만 의학계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백신의 효능에 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7일에는 백신 미접종자의 자연면역이 14개월 이후에도 코로나19 중증의 97% 보호 효능을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어떤 변이에 대해서도 높은 보호 효능을 보여 의학계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미대 의대 카타르 캠퍼스의 레이스 아부 라다드 박사팀은 백신을 전혀 맞지 않은 사람이 한번 코로나19에 걸리고 회복되고 나면 매우 강력한 자연면역을 나타내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이 자연면역은 14개월 이상 약화됐다는 증거 없이 강력하게 유지됐습니다. 또한 어떤 변이에도 상관없이 중증이나 치명적 위험을 강력하게 차단했습니다. 아부라다드 박사는 중증이나 치명적 질병, 치명적인 코로나19 재감염에 대한 1차 감염, 자연면역의 보호 효능은 97.3%였다. 50세 이상 세부 그룹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발견됐다고 연구 논문에서 밝혔습니다. 이 논문은 의학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매드 아카이브에 게재됐으며 아직 동료 평가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논문에서는 자연면역이 14개월이나 유지됐지만 자연면역이나 백신을 접종해 형성되는 인공면역 모두 시간이 길어지면 약화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백신을 전혀 맞지 않고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인 자연면역 획득한 사람은 백신 접종을 2회 접종한 사람보다 재감염 확률이 절반에 그쳤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면역력을 유지하려면 부스터샷을 계속 맞아야 한다는 미 보건당국의 방침과도 연결되어집니다. 파우치 박사는 감염을 막아주는 백신의 효능이 매우 낮다면서도 지난주 5에서 50세 사이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2차 부스터샷 접종을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을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첫 번째 부스터를 받은 지 몇 달이 지났을 것이라며 5만을 대상으로 2차 부스터샷 접종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2021년에 3차 접종 1차 부스터샷을 맞았다면 지금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2차 부스터샷 접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상 다보나 기자였습니다. 강제 북송된 2명의 어민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실제 북한에서 활동했던 탈북 브로커로서 당시 북한 주민 16명을 탈북시키려다 보위부에 적발돼 체포 직전에 남아있다는 것이라고 국민의힘이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발표에 의하면 강제 북송된 이들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북한의 주장이었고 당시 문재인 정부도 이 같은 사실들을 이들 2명을 신문조사를 통해 확인했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국 가지 말라, 국정원이 북송한다는 소문이 북한 내에 퍼져 이 북송 사건이 있은 후 탈북자들이 없어진 것도 이러한 문재인과 김정은 담합이 성공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보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TF위원장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탈북자의 증언을 근거로 강제 북송된 2명이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증언에 의하면 16명이 살해됐다고 하는 문재인 정권 발표는 허위라며 16명은 사실 김책시에서 탈북하려던 5가구의 주민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이들 16명은 오징어 잡이배로 탈북하기 위해 육지에 1명이 하선한 뒤 16명을 인솔에 승선하기로 했으나 보위부에 의해서 체포돼 오징어 잡이배에 남아있던 2명이
낌새를 알고 체포 직전에 남아했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위원장은 또한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북한이 2명의 탈북 브로커를 송환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며 문재인 정권은 실제로 합동신문을 통해서 확인했을 것이며 탈북을 준비 중이던 이들 5가구도 김책시에서 모두 사라졌으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생사 여부도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고 탈북민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탈북민들도 참여해 당시 탈북 어민들이 탔던 배에 많은 인원이 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보위성 황해남도보위부에서 해사 담당 보위원으로 일했다는 한 탈북민 김모 씨는 이북에는 선박 규칙이 있다. 길이 16m, 높이 2.85m인 배에 18명은 탈 수 없다며 바다로 나갈 때 보위부와 무력부 초소를 통과하고 출입증이 필요한데 18명이 탄 선박은 아무리 많은 뇌물을 줘도 통과할 수 없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귀순한 또 다른 탈북민은 길이가 16m라는데 기껏해야 8에서 10명이 탄다며 오배는 규율이 세서 자리도 옮길 수 없다고 말해 조그마한 배에 16명의 인원이 절대 승선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조업하다 김책항에 들어오고 다시 나왔다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이 탈북민은 북한 사법체계가 미치는 자강도로 숨기 위해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탈북민은 이 사건은 철저히 음모이고 김정은에게 문재인 정부가 인신공양을 했다고 본다고 질타했습니다. 한편 이유동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TF 대변인은 회의 후 이 사건은 고소가 돼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저희 측에서 검찰 쪽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TF는 오는 27일 회의를 열고 지난 3월 대선 당시에 넘어온 선박을 바로 다음 날에 돌려보낸 또 다른 사건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이상 다보나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체 제작한 4.5세대 전투기 KF-21이 19일 역사적인 첫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KF-21은 이날 오후 활주로를 힘차게 박차고 날아올라 33분간 창공을 누빈 뒤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이번 흑백 보람의 형상이 그려진 KF-21 보람의 전투기 시제 1호기가 비행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한국 시간 19일 방위사업청 방사청은 2022년 7월 19일 16시 13분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최초 비행을 성공했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군 52 시험평가 전대 시험비행조종사 안준현 소령이 조종관을 잡은 이번 비행에서는 기체 하부에 미릴 공대공 미사일 4발을 장착했으며 랜딩 기어를 접지 않은 채 이륙, 착륙 등 기본적인 사항을 시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KF-21은 2021년 4월 시제 1호기 출고 이후 다양한 지상시험과 2022년 6월 최초비행 준비검토회의 FFRR 등을 통해 안전한 최초비행이 준비됐음을 확인했고 이에 최초비행을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폭 11.2m, 길이 16.9m, 높이 4.7m 크기의 KF-21은 독일산 AIM-2000과 영국산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합니다. 추가 무장 사업으로 GBU-12 레이저 유도폭탄, GBU-31 합동직격탄 JDAM을 비롯한 각종 정밀유도 폭탄과 통상 항공폭탄도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이날 KF-21의 첫 시험비행 조종관을 잡은 안소령은 최초 시험비행을 떠올리며 내색은 안 했지만 실은 이륙 직전까지 마음속에 부담이 컸다면서도 막상 이륙 후 사천상공에 떠오른 뒤부터는 편안하고 정해진 경로대로 비행했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는 착륙 후 너무도 많은 분의 축하를 받았다며 KF-21 개발과 시험 비행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분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동료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종 평가까지 2000여회 시험 비행을 안전하게 완료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안소령은 전날 착륙 직후 동료들에게 훈련을 많이 했는데 훈련한 것과 비슷하게 기체가 움직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상 이승주 기자가 보도해 드렸습니다. 세계 최대의 댐인 후버댐에서 발생한 폭발로 네바다주 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했다고 화요일 아침 당국이 밝혔습니다. 볼더시 관계자는 오전 10시 30분경 SNS에 댐 인근에서 폭발이 일어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유포된 뒤
시 소방서가 사건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그 화재는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불꽃이 잡힌 뒤였다고 밝혔습니다. 볼더시 관계자는 불은 볼더시 소방서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꺼졌습니다라고 시 공무원들이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말했습니다. 폭발 영상에는 댐 바닥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화염의 먹구름이 보입니다. 맙소사, 뭔가 터졌어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전 10시쯤 변압기에서 불이 났다고 관계자는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방문객이나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상자가 보고되지 않았으며 작은 불길은 소방국이 운영하는 소방대에 의해 꺼졌습니다. 해당 기관은 발화 원인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수 출신이자 해병대 401기 김은국이 100만 회원의 대한민국 해병대 중앙회 부총재로 임명됐습니다. 김은국은 한국 시간 18일 서울 용산구 해병대 기념관에서 해병대 중앙회 이상훈 총재로부터 부총재 임명장을 수여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김은국은 그 어떤 직위보다도 큰 가문의 영광이라면서 귀신 잡는 해병대의 무적 해병 정신으로 호랑나비 한국의 10대 가수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 이젠 해병대 중앙회를 통해 국가와 사회를 위한 적극적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또한 해병대 출신 연예인인 남진, 임채무, 김상중, 이정과 현빈, 민호, 오종혁, 윤시은, 그리고 최필립, 정석원, 이찬혁, 로이킴 등등 공식 모임을 결성하겠다. 포항에서 해병대 군사훈련을 마친 손흥민 해병도 이 모임에 초대하겠다. 해병대 중앙회와 연합회, 지회, 분회 우리는 하나다. 해병대의 위상 제고를 위한 모든 일에 힘을 더하겠다.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가 되어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을 위해 해병대 전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 중장기 공약 사항처럼 해병대 독립으로 6, 핵, 공해병대 사군체제를 되찾고 전세계 최강 부대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한다. 피와 땀으로 빨간 명찰, 팔강모 사나이, 언제나 최강 부대인 나가자 해병대 노래 부르면서 평생 살고 싶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은국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노래한 포항갈매기의 필승, 나가자, 을 외쳤습니다. 한편 김은국의 해병대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은 이미 유명하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솔로 가수 데뷔 전에는 해병대 병장 시절을 추억하는 오대장성 밴드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각종 방송을 통해서 해병대를 수없이 언급해왔습니다. 이상 최석 기자였습니다. 이상 KM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므로 저희들의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